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물관 전자기호도 문제풀이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7번인데요. 그림 가는 정지해 있는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이 움직이는 모습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코일의 중심축의 수직이고 코일 위에 전피를 포함한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을 시간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기울기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기 때문에 누구랑 비례한다고? 유도 기전력하고 비례한다는 거죠. 기억,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T0일 때랑 OT0일 때가 같다. 반대입니다. 지금 T0일 때는 보시면 자기선속이 늘어나고 있죠. 즉 자석이 가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기선속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석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석이 들어올 때랑 멀어질 때랑 이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는 반대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니은,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T0일 때가 OT0일 때보다 크다.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 작은 것이고 유도 전류 또한 작겠죠. 니은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디귿, T가 3T0일 때 P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여기서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없죠. 즉 얘가 0이니까 유도 기전력도 빵이고 그로 인해서 흐르는 유도 전류도 빵이 되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읽어보시면 그림과 같이 고정된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하고 그 다음 코일 위에 실로 연결된 자석을 A에 정지시킨다. 그랬더니 가만히 놓으면 자석이 최저점을 지나서 C까지 갔다가 B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고 그때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을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석을 보면 위쪽이 N극이기 때문에 아래쪽이 S극이 되겠죠. 그럼 A에서 B로 올 때는 S극이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코일은 그걸 밀어내기 위해서 위쪽이 S가 되고 아래쪽이 N극이 될 거예요. 그럼 전류 방향은 이 방향으로 흐르겠네요. 그게 바로 A라는 거죠. 그 다음 B에서 C로 갈 때는 S가 도망가는 거기 때문에 이 코일에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검유계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도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C에서 B로 올 때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S가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처음하고 똑같이 위쪽이 S, 아래쪽이 N으로 유도가 되겠죠? 그럼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은 A가 되겠네요. 자, 기억. A와 C의 높이는 같다? 아닙니다.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다면 같았겠지만 움직이면서 검유계에 전류가 흐른 게 표시가 됐잖아요.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가 일부분이 전기 에너지로 사용이 됐다는 거고 따라서 C의 높이가 A의 높이보다는 더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A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자석이 B에서 C까지 이동하는 동안 자석과 코일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작아진다. 그렇죠. B에서 C로 갈 때는 속력이 점점점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선속의 변화도 느려지겠죠? 따라서 디귿은 맞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다음 문항 풀어봅시다. 439번부터는요. 전자기도 현상,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부분이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기유도는 누구의 역과정이다?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에 대한 역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목적이 뭐가 되는 거죠? 수단이 전류가 되고 목적이 자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류를 통해서 자기장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전자기유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전류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뭔지에 따라서 고르면 쉽게 찾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거는 외우고 찾으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 이걸 통해서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진동판을 흔들어서 그러니까 즉 자기 유도를 통해서 전기 신호를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스피커에서는 그 전기 신호를 가지고 자기장을 유도해서 진동판을 흔들어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는 전자기유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같은 경우도 전류를 통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줘서 핸드폰을 충전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자기유도가 맞고요. 그리고 전자석 기준기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자석이 목적이에요. 전기를 통해서 자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철을 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얘는 역과정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체크해 주시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자기유도 고르라고 되어 있죠. 마이크 전자기유도 맞고요. 그 다음에 무선 충전 칫솔도 방금 전에 봤던 핸드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도 전자기유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고요. 다음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얘는 전자기유도가 아니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네요. 그럼 전류를 통해서 자기장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기억 맞죠? 그 다음에 디귿도 맞습니다. 발광다이오드는 아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헤드폰의 스피커를 이용한 실험이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소리가 녹음되는 동안 헤드폰의 스피커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고르시오. 그럼 소리를 녹음할 때는 사람이 소리를 내게 되면 뭐가 움직이죠? 소리에 의해서 공기의 진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진동판이 코일과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코일이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석과 상대적인 운동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의 자기선속이 변화하겠죠. 그래서 공기 진동에 의해서 진동판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 자석과 코일 사이에 상대 운동을 하며 자기선속에 변화가 생긴다. 코일을 통과하는. 그럼 이 자기선속에 변화가 생기면서 뭐가 유도되고, 유도기 전력이 유도가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 진동판은 공기의 진동에 의해 진동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코일에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를 전자기 유도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디귿. 코일이 자석에 붙은 상태로 자석과 함께 운동한다. 아니죠. 만약에 코일과 자석이 붙어있는 상태로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 상대적인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기선속의 변화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선속이 변하기 위해서는 코일과 자석은 같이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답은 기억 니은 3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전기밥솥에서 수증기의 양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밸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스위치 S가 열려 있으면 P가 관을 막고 있고, 그리고 스위치 S가 닫혀 있으면 이 P가 어때요? 금속봉이 위로 올라오면서 관을 열어주는 그림을 나타낸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뭐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는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전류가 흐르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가만 지어보세요. 그럼 솔레노이드의 아래쪽이 N극이 되고 위쪽이 S극이 되겠죠? 그럼 이 금속봉 P는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력을 받아서 위로 들렸다는 것이겠죠? 기억. F는 자기력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지금 N으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S에서 N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아래쪽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P에 작용하는 중력과 F는 작용반작용 관계냐? 아니죠. 작용반작용은 주어랑 목적어의 도치인데 이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합시다. 444번은 이것도 무선 충전기의 원리, 즉 전자규도를 이용한 예시라는 거죠. 보면은 어떤 예시가 숨어 있냐면 지금 A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I는 주기적으로 변한다고 되어 있고 코일이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일 A는 무선 충전기에 있는 코일이고 코일 B는 휴대전화에 있는 코일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주기적으로 변하는가? 우선은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연결을 해주면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흐르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코일 B에 이렇게 자기장이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류가 점점점 세지면 그럼 꽂히는 자기장도 점점점 많아지겠죠. 그럼 코일 B 입장에서는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니까 그걸 저항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을 하게 될 테고, 그로 인해서 코일 B에는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충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선 충전기의 원리라는 거죠. 기억, I가 증가할 때 B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 맞습니다. I가 감소할 때도 당연히 B에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디귿, 무선 충전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어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과 전자기 유도를 모두 이용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답은 3번이고,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자가발전 손전등에 대한 설명이다. 자가발전 손전등은 자석의 운동에 의해 코일의 유도 전류가 발생하여 전구에 불이 켜지는 장치이다. 그러니까 자석의 운동을 통해서 전류가 형성된 거니까 목적이 전류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전자기 유도겠죠. 자, 그 다음 그림에서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지면 자석에 의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증가하고 코일에는 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지금 자석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걸 밀어내기 위해서 코일에는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으로 유도가 될 테고, 그 다음에 그럼 엄지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두고 굴려보시면 B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 자가발전 손전등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맞습니다. 가는 A가 아니라 B고요. 그 다음 디귿,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지면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게 아니라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균일한 자기장 속에 놓인 직사각형 도선이 자기장의 방향의 수직인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이 이루는 면 사이의 각은 세타이고 점 ABC는 도선의 고정된 점이다. 이 그림이 발전기에 대한 모식도거든요. 그러니까 발전기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죠. 그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제가 이거를 옆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전축에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회전축인 거죠. 가운데가.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어느 방향으로?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우리는 옆에서 이렇게 회전축 방향으로 본 겁니다. 얘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일단 보겠습니다. 얘가 점 A가 되고 여기가 점 B가 되는 거예요. 회전을 시작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각도가 0도일 때는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잘못된 거죠. 0도일 때 도선을 이루는 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되겠죠. 근데 점점점 회전함에 따라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렇게 회전함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수가 증가하겠죠. 점점 증가해서 90도가 됐을 때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수가 점점점 증가하니, 증가할 때는 이 내부에서는 이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를 형성해요? 자기장을 형성하겠죠. 그러니까 즉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전류가 가마 지어보시면 ABC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여기가 지금 A, B니까, 그리고 여기가 지금 A, 여기가 B니까 여기서는 A, B, C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이제 뒤집혀서 넘어간 거예요. 완전히 넘어갔는데, 그럼 이때는 점점점 오른쪽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겠죠. 그럼 그 변화도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 도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려고 할 테고, 지금 현재 A가 여기 있고 B가 위에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손을 감아 쥐어 보시면 반대로 B에서 A 방향, 즉 여기서부터는 C, A,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게 지금 현재 180도인데 180도에서 꺾였을 때는 어때요? 180도, 여기가 지금 A고
B입니다. A고 B입니다. 그럼 이때는 180도에서 180도보다 커지게 되면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할 테고, 그 상태로 손을 감아 쥐어 보시면 이때도 여전히 CB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0도부터 90도까지는 A, B, C 방향, 그리고 90도부터 180도까지는 C, B, A 방향, 그 다음 180도부터 270도까지는 얘도 C, B, A 방향, 그 다음 270도부터 360도까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A, B, C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사인 그래프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180도마다 결과가 뒤집히는 거예요. 이렇게 180도, 그리고 얘를 포함해서 180도. 그래서 90부터 270, 그리고 270부터 90도. 계속 결과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뒤바뀌는 거죠. 즉, 교류 전류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이 발전기는. 그래서 발전기가 교류 전류를 형성을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이 교류 전류를 직류로 이용하고 싶으면 여기서 PN 접합 다이오드 같은 정류작용을 하는 장치를 달아주면 얘가 직류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발전기에 대해서 이거를 코사인하고 사인으로 해석하는 거는 뭐 물리학 2나 아니면 뭐 대학교 일반 물리학을 가시면 배우게 되는데, 물리학 1에서는 사실 좀 정량적으로 코사인과 사인을 도입해서 이거를 삼각함수를 도입해서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만 판단을 하시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세타가 45도일 때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는 ABC 방향이다. 그렇죠. 지금 얘 얘기하는 건데 이때 ABC 방향이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세타가 180도를 지나면서 B와 C 사이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여기서 지금 방향 안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바로 그림 보고 풀어볼까요? 자, 기억. P에서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자기장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냥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아래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냐. R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수직으로 나오는 자기장이 점점점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이 도선이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엄지손가락 두고 감아보시면 반시계 방향인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디귿 유도 전류의 세기는 Q에서가 R에서보다 작다. 지금 결국에 속력은 동일한데 속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특정 시간 동안에 면적 변화량은 동일하겠죠. 근데 자기장이 오른쪽이 2배가 크기 때문에 자기선속의 변화 또한 오른쪽이 2배가 클 거예요. 특정 시간 동안.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R에서가 더 크겠죠. 그래서 Q에서가 R에서보다 작다는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며 자기장의 세기가 B0로 같은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지난다. 금속 고리의 점 P가 7D를 지날 때, 즉 7D면은 여기인 거죠.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4D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겠네요. 그때 유도 전류가 흐르지가 않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겠죠. 왜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았냐면 지금 현재 1번 영역에서는 X 자기장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다는 거니까 이 X가 빠져나가는 만큼 새로운 X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영역은 자기장이 이렇게 X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기억. 자기장의 방향은 1과 3에서가 같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P가 3D를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냐. 3D를 지난다는 거는 P가 여기 있다는 거니까 막 지금 영역 1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 X 자기장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 X 자기장이 들어오는 걸
저항하기 위해서 이 네모난 도선은 동그라미 자기장을 만들 테고,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테니 이 점 P에서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P가 5D를 지날 때가 P가 3D를 지날 때보다 크다. 우선 5D를 지날 때는 여기죠. 여기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죠. 이때는 그냥 동그라미가 B0만큼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3D를 지날 때는 어때요? 3D를 지날 때는 그냥 X가 하나씩 들어오고 있는 거죠. B0만큼.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동일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49번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나머지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금속고리가 1cm/s의 속력으로 X축과 나란하게 등속 운동하면서 종이면에 수직인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2를 지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초일 때와 4초일 때 금속고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같고 세기는 4초일 때가 1초일 때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1초일 때는 금속고리가 한 칸 1cm만큼으로 움직였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1초일 땐. 그리고 4초일 때는 지금 이 그림처럼 여기를 지나고 있겠죠. 이때 전류의 방향이 같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전류의 방향이 같다는 건 이 금속고리에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이 같다는 거고, 그럼 이 금속고리에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이 같다는 건 외부 자기장의 변화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역 1의 자기장을 X라고 놔볼게요. 그럼 1초일 때는 이 금속고리 입장에서는 이 외부에서 영역 1에서 X 자기장이 막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바로 4초인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즉 여기서도 X 자기장이 들어온다고 느낀다고요. 근데 분명히 영역 1에서는 X가 빠져나가고 있죠. 이 금속고리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X가 분명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X가 들어온다고 느낀다는 건 이 영역 2도 X였다는 거고, 심지어 영역 1보다는 영역 2에서가 더 X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X가 하나 빠져나가도 X가 여러 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X가 들어온다고 느낀다는 거고, 그럼 내가 처음에 1초일 때도 X가 들어온다고 느끼고 4초일 때도 X가 들어온다고 느끼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같겠죠. 근데 전류의 세기가 4초일 때가 1초일 때보다 더 크다는 거는, 그럼 이 X가 들어온다고 느끼는데 그 들어온다고 느끼는 양이 4초일 때가 1초일 때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1초일 때는 지금 하나씩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두 개로 그려놓는다면 지금 4초일 때는 하나가 빠지고 두 개가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이때도 하나가 들어온다고 느껴지겠죠. 그럼 처음에 1초 때랑 4초 때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얘가 만약에 자기장이 B라면 이 자기장은 2B보다는 적어도 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가 빠져나가고 두 개 이상이 들어와야지 그때 전류가 4초 때가 1초일 때보다 크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자기장의 방향은 1에서와 2에서가 서로 같다. 맞아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근데 얼마 크다고? 2배 이상 크다고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T가 2.5일 때 금속고리의 유도기 전력이 생긴다. 2.5일 때는 여기를 지날 텐데, 이때는 이 영역 1만큼 자기장이 변하지 않잖아요. 면적도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유도기 전력은 생기지 않겠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들어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